2번부터 빠르게 좀 볼게요. 자, 방정식 절대값 x-1에 2x-7의 제곱에 루트를 붙여놨다 이거지. 옆에 있는 식을 절대값으로 보면 절대값 2x-7이니까 자, 우리는 뭘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나눠가지고 풀어야겠네요. 0이 기준이고 2분의 7이 기준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너도 음수가 되겠죠? 이때 해는 x는 8이 됩니다. 하지만 0보다 작은 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큰데 2분의 7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0보다는 크니까 이제는 x-1이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자, 그럼 3x는 8이니까 x는 3분의 8이 되는데 3분의 8은 2점 얼마 정도 2분의 7 범위 안에 들어가죠. 너는 해가 되겠네요. 아! 책을 잘못 핌. 죄송. 제가 2번부터 다시 볼게요. 이제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었네. 죄송합니다. 자, 2번.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a와 b에 대해서 x에 대한 해는 오직 하나뿐이고 좋아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의 ax는 a인데 1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뿐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면 되겠네요. 그죠? x-2a가 0이 아니라면 즉 a는 0이 아니고 2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되겠고 또 x에 대한 방정식 밑에 있는 것의 해는 무수히 많아야 된다.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x에다가 b 플러스 1인데요. x 앞에 개수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지는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항도 둘 다 0이면 0x는 0의 꼴이 되면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는 b-2 b 플러스 1이니까 둘 다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하나로 고정되겠죠. 자, 순서상 a와 b의 개수인데요. b는 마이너스 1로 고정되었고 a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원래 5개의 정수였는데 0과 2를 제외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까지 3개 되겠죠. 그러니까 1, b를 굳이 써본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의 3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가지가 됩니다. 자, 3번은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다. 그지? x제곱에서 절대값 x-1의 x는 가우스 x라고 되어 있네요. 가우스 x. 자, 다행히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로 간단한 범위였으니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의 범위였다면 너는 1보다 작으니까 음수.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음수. 맞죠? 플러스 x-1의 x는 0. 2x제곱 마이너스 x는 0인 거니까 0과 2분의 1이 근이 될 텐데 0은 곤란하고 2분의 1은 해당하고. 그지? 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보다 크니까 너는 양수.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1의 x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x제곱은 소거되고 x는 1이라는 해가 되니까 요건 해당하죠. 따라서 2분의 1과 1이라는 해가 두 개 있겠고 합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3번까지 했고 4번. x의 값의 범위 2x의 가우스에다가 제곱을 해놓고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가 7 빼서 0가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자, 기본적으로 x의 범위를 조금 상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수와 정수 사이를 나눠야 일단 가우스 x의 범위를 n이라고 했을 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배 했을 때 범위도 나누어야 되니까 사실 2분의 1까지도 봐줘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n 이상 n 더하기 2분의 1 사이 가우스 x의 값은 이제 n이 되는 경우인데 가우스 x의 값은 n이 되는 경우지만 2배를 했을 때는 2n 이상 2n 더하기 1 미만이 되니까 가우스 2x는 2n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범위를 뭘로 n 이상 n 플러스 2분의 1 미만으로 잡았을 때 저런 결과가 되는 거고 자, 대입을 하면요 다 정수네. 이건 정수니까 찍어서 어느 정도 찾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어쨌든 대입을 해주면 4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제로여야 되겠고 해가 존재하나요? 이게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n의 값은 정수니까 1과 뭐 2, 뭘 해도 안 되겠는데? 실제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인데 그 근의 공식을 써서 범위를 찾는다든지 n이 정수니까 뭐 1, 2 정도 대입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나? 문제 뭐 정수라는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의 공식 잠깐 쓸까?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다가 28 더 29죠. 애초에 정수가 될 수가 없겠네. 따라서 곤란하겠고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범위에서부터 n 더하기 1 사이라고 하면 2배의 범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2n 더하기 1보다 컸으니 가우스 x는 여전히 n이지만 가우스 2x는 2n 더하기 1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2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2n을 뺐을 때 7 뺀 것과 근이 존재하느냐. 4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저는 2배만 달리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나? 따라서 n의 값은 적절한 범위는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정수가 아니라서 곤란한 거예요. 우리 n은 정수입니다. 지금 n은 정수. 따라서 n이 1일 때이므로 그때 해는 언제? n이 1이라면 뭐야? x의 범위가 2분의 3 이상 2 미만일 때. 따라서 2분의 3 이상 2 미만일 때 해가 존재할 수 있겠다. 됐죠? 사실 이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전부 다 가우스 값은 이렇게 결정되니까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고 저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치고는 독특하게 범위로 나오게 되겠죠. 됐지? 다음은 6번. k-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 x 더하기 k는 제로가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오지가 않아. 여러분 방정식이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k가 1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y, k가 1이라면 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단순히 뭐가 돼? 날라가고 나면 마이너스 2루트 6x 더하기 1은 제로. 즉 x는 뭐 2루트 6분의 1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1차 방정식이 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론 1차 인계수 0일 때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해를 하나 갖게 됩니다. k가 1이 아니라면 이제 너는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이 오직 하나만 가지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내지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저는 4분의 d를 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은 6이고 k-1이라는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곱이 0이어야 하겠다. 옆으로 좀 이항할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제로여야 하며 k의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하겠습니다. 둘 다 1은 아니니까 적절하겠죠. 따라서 k의 값은 1도 되고 3과 마이너스 2도 되고 따라서 합은 2가 된다는 거죠. 8번인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가 이제 제로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고 하면 한쪽이 판별식이 양수였을 때 다른 판별식은 음수여야. 자, 다시 네가 만약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면 나머지 너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될 거고, 반대로 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2차 식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 가지게 되면 왼쪽이 허근을 두 개 가져야겠죠. 안타깝게도 실수 A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정수 A니까 실수잖아요. 개수가 실수일 때 너가 허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누구 하나는 실근이고 누구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게요. 저는 D1이라고 할게요. 너를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너를 D2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4A예요. 따라서 한 놈이 양수일 때 한 놈은 음수니까 한 방에 풀려면은 곱해서 음수다 이러면은 좋기는 한데, 4차 부등식이라는 걸 풀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나눠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1님은 양수인데, 참고로 허근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0 이상일 때 우리 D2님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참고로 한 방에 푸실 때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되는 게, 둘 다 혹시 그 0 이하로 풀어야 되잖아. 한 번에 풀려면 둘이 곱해서. 근데 0 이하일 때 둘 다 0이 될 수도 있는지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 그럴 일은 없긴 합니다. 자, 어쨌든 확인해 볼게요. 너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A제곱은 8 이상인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8이 0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A는 2루트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 중에 이제 글씨를 좀 작게 쓰고 있는데 잘 보이나요? 주황, 너 안 보이지? 네. 안경 어쨌어 너? 가방에 있으면 꺼내서 봐, 알겠지? 태우야, 보이는 거 맞아? 적당히. 네, 안 보인다는 소리를 저렇게 돌려 하고 있습니다. 야, 안 보이면 안경을 껴야지. 좋은 세상이 되었잖아. 자,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와 0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너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뭐 얘는 음수, 수직선까지 굳이 안 그려봐도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큰 A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가능한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3이겠다. 이렇게 하나 찾아주고, 뭐 하나밖에 없어?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두 번째 범위를 찾아줘야겠네. D1E는 음수죠. 0 이하가 아니라 0 미만입니다. 네가 0 미만일 때 D2는 0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 주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 사이에 있는 A와, 너는 너의 반대죠. A가 마이너스 4이야. 또는 A가 0 이상입니다.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 이상인 A가 2루트 2 미만이다. 0, 1, 2까지 가능한가요? 3은 안 되죠. 나는 왜 개수가 4개지? 어디서 뭐 잘못 살렸나?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A제곱 마이너스 8, A제곱 플러스 4A.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나 아마 어디 잘못했니? 뭘 잘못했을까? 이 아저씨는 판별식 0 이상일 때 2개 이상 아니잖아. 2개 아니야?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2루트 2보다 또 만족하는 범위가 있나? A제곱 따위 4이니까 마이너스 4와 0 사이. 마이너스 3 말고 없는데? 너는 이렇고 A가 마이너스 4 이하, A가 0 이상. 는 0 맞지 않나? 야, 뭐야, 답이 왜 5개야? A제곱 마이너스 8, A제곱 플러스 4A.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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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저거는? 좀 약간 혼란스러움. 네가 함수다? 거기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을 때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답이 4개 아니야? 왜 5개야? 나는 뭘 잘못했을까? 뚜뚜뚜뚜. 나 바본가? 뭘 잘못한 거죠? 중간에 뭐 계산 잘못했나요? 서로 다른 허근이 각자 하나씩 생기는 경우는 없는디? 몇 번인데? 8번이었죠? 중근? 중근이어도 그건 상관없는데. 에이, 친구. 뭐야. 오케이. 중복. 이런 경우도 생각은 해야 되네. 요건 맞네요. 이건 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맞네. 그럴 수도 있네. 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1도 음수인데 D2도 음수인데 이것이 중근인 경우. 자, 이게 중복이라고 해서 얘도 중복, 중근인 허근, 쟤도 중근인 허근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디지? 여기와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 이쪽에서 오케이 된 상황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음수일 때 겹칠 수 있는지. 마이너스 1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이런 근이랑 D2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얘도 허근 2개, 얘도 허근 2개고 둘은 다른 허근이니까 총 4개의 허근을 갖게 되어서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지만 요 경우도 있네. 마이너스 2인 경우라면. 네? 누구 똑똑거리지 않았니? 응?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돼! 원장님 선물하지 않았는데. 자. 오호. 자, 여러분 또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대충 살지 마시고, 뭔가 준비를 해야 돼. 항상 미리 준비하시도록. 예, 바쁜 와중에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걸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한 게 아직 안 왔어요. 큰일남. 자, 하여튼, x제곱, 얘가 2-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라서, 이게 식이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네. 요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얘도 허근 둘, 얘도 허근 둘인데, 이 두 개가 중복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가 2개가 되면서, 얘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겠다. 요거를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설마 했는데 있네. 요런 거 체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전체 하나, 둘, 여기 3개까지 해서 전체는 5개 그런 A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해 줘야겠지. 넘어갔어. 10번인가요? 9번은 없었나요? x제곱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제로가 되었을 때 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알파랑 베타의 절대값은 같은데 알파 베타 곱이 음수잖아. 하나는 양수거나 하나는 음수겠죠.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양수면 네가 음수겠고 네가 음수면 네가 양수니까 어쨌든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진다. 따라서 두 실근의 합은 제로다. 다시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 한 놈이 3이었으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고 둘의 합은 항상 0이어야 된다. 합이 0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제로여야 되겠고 and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는 곱은 음수여야 되겠다. 즉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너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a 마이너스 3 a 더하기 1이 제로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큰 상황에서의 a는 3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게 실수 a 값을 잡아줄 수 있겠고 11번 좋은 문제네요. 여기가 햇빛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라도 못이라도 하나 박아야 된다. 너무 이쪽 편에 쓰면은 저기 너무 밝네. 안 보일 수 있겠다. 그치? 되게 막 홀리한 상황이네. 그치? 자, A가 2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뭐지? X제곱 더하기 A-2 X 더하기 2A-4가 제로가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절대값의 합은 65에 루트 붙인 거지롱 인데요. 일단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겠고 두 근의 곱이 2a-4로서 a가 2보다 작다면 너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2배 a-2다 라고 생각해보면 되니까 아하 두 근의 곱이 음수래. 그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지. 그럼 절대값의 합이 루트 65였으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알파 베타 그럼 a를 구해야 이걸 정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다시 분석을 해보자. 둘 중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야? 부호가 한 놈은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알파에서 베타 뺀 게 루트 65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알파는 음수가 됐고 베타가 양수인 상황이었으면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루트 65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꽤 자주 등장할 텐데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 뭐야? 부호가 다르네. 그럼 두 근의 차는 확실한 게 루트 6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이 빼서 누구한테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알파 베타라는 게 하나의 근이니까 까짓 거 내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하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거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 놓고 그냥 풀어도 일반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두 근의 차이는 루트 65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차를 만드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너 제곱해서 풀어도 된다 이거죠. 두 근의 차도 제곱하면 어차피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다.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계산해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배 2a-4를 계산해주면 이것이 제곱되어서 65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초장부터 그냥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차이가 루트 65구나 해서 제곱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제곱을 때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공간이 충분하나? 요거를 바로 제곱했다 치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제곱했습니다. 그럼 65가 돼야 되는데 전개 결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이야. 2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인데 절대값 알파 베타란 거 같죠? 근데 알파 베타가 음수인 건 아까 확인했잖아.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65지롱 해가지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뭐 이렇게 어떻다 저렇다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됐지? 목소리 굉장하다 오늘. 풀면 되겠죠. 이거 쓴다고 공간 좀 해봐. 옆으로 갈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64 해야 돼요. 65. a제곱 마이너스 12a 옆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5는 제로고 15와 3
이면 될 것 같음. 따라서 A 값은 15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A가 2보다 작다는 조건에 의해서 A는 15는 좀 곤란하시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다. 구해야 되는 건 또 이거네. 이거 너무 홀리한데 잘 보이나? 자, 전기해서 풀면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다. 알파 베타는 뭐였어? A에 마이너스 3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A에 마이너스 3 대입해 주셔서 5에요. 5 더하기 1. 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얘도 하는 김에 요거 하나는 또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홀리하네. 자, 뒤에 보시면 화면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햇빛이 밝지? 얘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러니? 방법이 없다, 그지? 하나 한번 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죠. 같은 거 맞잖아. 이거 전개한 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겠죠. 그게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3인 건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식은 x에 1을 넣은 것과 같으니 x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된다.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우리가 전개한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니까 거기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같은 값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되겠죠? 영지야, 글자는 잘 보이니? 네. 태우는 잘 보여? 진짜. 2, 3, 4, 6, 8, 10, 11. 14번. 이게 또 제가 칠판을 저번에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카메라가 막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래 돼가지고 제가 일단 그냥 밝은 상태로 고정을 좀 해봤습니다. 더 잘 보이나 싶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좀 더 발전하게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제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f 알파는 2베타대 f 베타는 2알파지롱. 그래서 이거에서 나머지를 저번에 한번 했던 거긴 하군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뭘로 풀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인데 알파 베타는 2자네. 그래서 f 알파가 2베타라고 나타나 있는 이 식을 물론 이제 대입을 하든지 정리를 해서도 풀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베타는 5 마이너스 알파니까 2배의 5 마이너스 알파다. 즉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0이어야 하고 f 베타도 2알파였으니 같은 방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알파 넣었지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0이 되더라. 베타 넣었지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10이 되더라. 따라서 fx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로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눴을 때 둘 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의 최고차의 개수는 몰랑. 그럼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그건 뭐야? 너잖아. 따라서 a배의 x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잠깐만, 나의 실수. 문제에서 fx는 2차식이란 말 안 했죠. 이렇게 잡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죠. sorry. 자, 그래서 어찌됐든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0이었고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너였으니 몫은 잘 모르지만 x 마이너스 알파나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었을 때 둘 다 나머지가 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너 뭐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죠. 말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다.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Rx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입하기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니 얼마니? 2분의 5니? 따라서 2분의 5를 대입해라. 따라서 답은 5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도 한번 자바를 봤고,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식인지도 모르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qx인데, 몫이 qx인데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ax 더하기 b야 이렇게 두고, 어쨌든 너의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잖아. 그래서 x에 알파를 넣자. f 알파는 슉 날라가고 a 알파 더하기 b인데 f 알파 뭐랬어? 2베타 그랬잖아. 이거 2베타구나. x에 베타를 넣자. f 베타는 a 베타 플러스 b인데 너 2알파구나 해가지고 뭐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연립을 해주면은 충분히 a와 b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둘이 빼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이 빼면 b가 없어지고 a로 묶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므로 약분 결과 a는 마이너스 2여야 하겠고, 이제 마이너스 2인가 할수에 둘이 더 할까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b는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5였으니까 여기다 5, 야 집어넣으면 b는 10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b는 10이니까 너 뭐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결과를 찾아와도 괜찮다 알겠지. 전 시간에는 이걸 먼저, 그 다음 저길 먼저 해봤는데 요번에는 하면서 요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문제 같은 거 풀 때 접근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최근에 목이 계속 안 좋아서 빨리 가습기가 주문한 게 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도 요새 많이 견조한 겨울이니까 자기 전에 가능하면 가습기를 항상 켜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마음이 있어 가지고 어머니께서 가습기를 켜주거나 집 자체가 뭐 그런 습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어머니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아니면 뭐야 젊음의 힘으로 이겨낸다 이런 거지. 쌤도 젊을 때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아프지 않았는데 최근에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싶었더니 내가 귀찮아서 올해 가습기를 세팅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가습기를 또 사야 돼요. 항상 건조한 거보다는 히터도 그래서 너무 오래 켜놓으면 너무 건조해져서 여러분 아시겠죠? 목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건조하면 안 돼. 젊으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젊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목도 안 좋고 계속 이래가지고 실제 코로나인가 싶어갖고 몇 번이나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집에 같이 이제 계시는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어서 저도 오늘은 안 했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꽂아봤는데요. 4번 정도 꽂은 결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검사를 좀 대충 해서 그런가 싶나? 굉장히 쉽게 시계 쑤시는 편이거든요. 확실한 게 좋아서. 자, 그것도 자주 겪으니까 좀 익숙해지던데.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비다 보면 표현이 너무 더러운데.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제로에. 아무튼 여러분 가습기 꼭 사시고. 왜 집에 가습기가 없냐면 거의 매년 사고 있습니다. 가습기를 새 거 샀다가 한 2달, 3달 쓰다가 이제 여름쯤 되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디 방치해 놨다가 겨울에 쓰려고 꺼내보면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가습기는 개인적 생각인데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뭐 가습기 청소제? 그 예전에 한번 가습기 살균제 그 문제 있었잖아. 뭐 발암물질 나오고 이런다고. 실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죽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년 이제
침대 옆에 놔둘 수 있는 책상용, 탁상용 작은 가습기 한 10,000원대 정도의 물건 그냥 사서 두세 달 수 갖다 버리는 게 관리하기도 좋고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네요. 참고로 그 가습기 살균제 덕분에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향 나는 제품이나 그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일반인이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DIY라고 하나 요새? 지가 만들어서 향초 같은 거 만들어서 선물로 나눠줄 수 있잖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조심은 해야 돼. 선물로 줄 수는 있는데 이걸 만약 판매하면 불법이고요. 선물로 줄 때도 가능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향이 나는 거에 뭔가 색깔을 아름답게 하거나 아니면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첨가를 하잖아. 근데 그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이제 일반 개인이 만들었을 때는 안정성이 검사가 안 되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누라든지 그 향초 이런 거 만들어서 지인들 나눠주시고 이런 거 여러분이 하실 일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되면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는 이것을 요거는 대놓고 2차식이었기 때문에 14번처럼 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제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F 알파는 베타인데 F 베타는 알파지롱. 그래서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또 마이너스 1인데 F는 2차식이에요. F 알파는 베타지롱. F 베타는 알파지롱. 그래서 물론 2차식 fx니까 대입을 하면서 식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런 방법처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빨리 해보자.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말하자면 fx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야 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대입해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이때의 최고차항은 알 수가 없으므로 a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옆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f1은 제로 써져 있죠. 너를 이용해서 a를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너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너와 같은 식이므로 fx라는 것은 a배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더라. 따라서 x에 1 넣으면 0이랬나? 가자. 1 넣으시면 a 곱하기 1 빼기 2가 제로인 거니까 a는 2고요. 아유 참 두근의 차를 또 구하러 가야 되네. 2x제곱 더하기 x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3인가요? 두근의 차. 이거 손에 되지 않나? 안 되나? 될 것 같기도. 돼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1에서 3을 더해서 이렇게 아니구나.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4배를 빼면 너무 어렵다. 자, 암산이 안 됩니다. 저는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4인가요?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5라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예? 이런 공식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아두시면은 가끔가다 쓸모 있으니까. 노선을 확실히 해.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우고 차이니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뭘로 나눈다? a로 나눈다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므로 절대값을 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가 양수면 그냥 a분의 루트 쓰면 되겠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외워요? 하시면은 그냥 차이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지롱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다. 됐죠? 17번, 18번. 에헤이.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는데 모든 수학을 다룰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는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해놓으셨어요. 무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0과 1 사이의 어떤 0. 얼마 얼마라는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 당연하죠.
이 소수를 무리수의 소수분이라 한다. 네, 중3 때도 해봤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5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일 때, 이 방정식의 한 근이 그럼 얼마여야 되느냐?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3 더하기 얼마란 말이야.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은 뭐냐? 자기 자신에서 3 뺀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3 뺀 거. 따라서 루트 5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소수 부분이다. 따라서 너의 한 근이 루트 5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얼마이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루트 5 더하기 2라고 써놓고 이제 문제를 조진다 이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지. 중간 부호를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야지. 얍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네 성적도 얍 하고 사라질걸? 따라서 두 근을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그래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였으니, 자 이제 여기서 자 첫 번째 일단 너를 확인해서 근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2차 방식의 근인 걸 확인했다. 두 번째 할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자 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요?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4인 거지. 따라서 b는 이제부터 4a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곱은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빼라! 루트 5의 제곱을.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a분의 c니까 오늘부터 c는 마이너스 a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너가 너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합이 마이너스 4,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합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1차항의 개수로 곱은 상수항으로 쓰면 되겠고, 이 식의 개수를 2차항의 개수로 a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의 a배를 하셔야 돼. 전체의 a배. 그래서 a배 x제곱 더하기 a배 해주세요. 모두에다가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b는 4a다, c는 마이너스 a다 로 이해하셔서 그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 a배 하실 때는 전체 하셔야 된다. 그냥 2차항의 개수에다가만 a 쓱 달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야? 너 이제 개수를 바꾸라 그랬지. 따라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제로라는 식은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a여야 하므로 양변을 a로 x제곱인데 마이너스로도 나눌게요. 그래서 근의 공식에 의하면 근을 구해서 해도 되고, 여기서 근을 왜 구하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지? 두 근의 합은 4입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가지고 제곱의 합은 20인가요? 아예 18이구나. 요거는 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얍. 똑같은 걸 몇 번째 설명하고 있지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두면 유용하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오늘 한 세 번째 쓰는 건데,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고,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제로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가 근이 알파 베타면 합은 부호가 바뀌었지만 곱은 여전하기 때문에 너다. 내지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시면요,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제로잖아.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시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 돼요. 알파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양변의 알파 제곱을 곱해주면 너가 됩니다. 내지는 너 알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제로인데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눈 게 너다. 맞지? 그렇게 성립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유로 부호가 1차항 개수의 부호가 바뀌면 근의 부호가 둘 다 음수로 바뀐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해를 했다 치면은, 이해를 했을. 그럼 무슨 뜻이야? 네가 근이 이거네. 그래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근은 뭐야? 너의 역수다 이거지. 역수. 너 역수 취하면 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유리화 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인가?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5가 역수인 근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 정도는 제곱에서 직접 더해도 되고, 역시나 합과 곱을 빠르게 체크 다시 해준 다음에 공식 써도 되고. 알았지? 아니면 조금 더 똑똑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뭐? 네가 알파랑 베타라고? 그 네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아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의 합은 아까도 구했지만 마이너스 4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었어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합이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네. 통분 때려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숫자를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너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다시 원래 있던 AX 제곱 더하기 BX 그 자식의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조져가지고 답을 찾아온다. 그런 방법도 있었겠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오호, 저기 너무 홀리한데. 자, 뭔가 좀 뭐랄까 쓰기 좀 그렇다 해야 되나? 자, 18번. 두 실수의 PQ에 대해서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C를 가졌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는 제로 C가 두 허근을 가졌대. 그럼 P제곱 마이너스 4Q가 일단 음수라는 건 짚고, 허근을 가지셨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딱 짚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대요. 네. Q는 양수 맞느냐? 이렇게 넘어가면 Q는 4분의 P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커야 되니까 양수 맞죠? 4분의 P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니까. 심지어 서로 다른이니까 네가 0일 수도 없고, 오케이, 뭐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Z1은 EZ2를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하는가? 과연 그럴까? 왜? 아니, 네가 허근을 가지셨다면서. 근데 Z1, Z2라고 쓰는 것보다는 Z1이라는 허근이 있었다 치면 Z1의 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너 하나는 Z1의 켤레 복소수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원래 값의 2배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Z1이 2Z2라고 하는데, 그럼 Z2가 2Z 바니까 2Z1 바랑 같아졌다. 그런 복소수가 존재할까요? A 더하기 BI라고 뒀을 때 네가 뭐랑 같아져? 2배 A-BI랑 같아지더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건 Z1 0인 경우여야 되겠고, Z1 0이 되면 허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버려. 자, Z1과 Z2의 곱이 1이라면 P 더하기 Q는 1이다. Z1 곱하기 Z2는 뭐라고? Z1 곱하기 Z1의 바다. 그래가 좋아요. 바다. 그래서 너 제곱의 합이죠. Z1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1이다. 뭐 그런 얘기였다는 거지.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P는 뭐였습니까? Z1 더하기 Z2인데 Q는 뭐예요? Z1 곱하기 Z2죠. Q가 두 근의 곱이잖아. 말하자면 이게 Q가 1이었을 때라는 얘기죠. Q가 1이었을 때 P 더하기 Q가 1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0일 수도 있지. 있기야 있지. 이게 뭔데 이거? 2A잖아. Z를 A 플러스 BI라 뒀다 치면 네가 2A니까 네가 0일 수도 있지. 근데 0 아닐 수도 있지. 그지? 0 아닌 경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곤란하다. 완벽하게 설명해 발레를 아예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뭐 잡죠 뭐. 우리 자주 보는 친구 있잖아. 오메가 있죠? 오메가로 들고 와버리면 이게 당연히 나가리 달겠지. 따라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뿐이군요. 좋습니다. 19번. 저기 있으면 좀 안 보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심플하니까 빠르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fx의 한근이 알파인데 알파는 2분의 아니야 저쪽 가서 설명할게. 거듭제곱에서 풀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1차 방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9번 지금 19번을 풀려면 알파 6제곱이 뭐하는 친구인지를 좀 알아와야 되겠다. 그지? 요걸 알아오는 방법에는 19번 없군요. 나 뭘 잘못 본 거니? 미안해 19번 없군요. 21번 봅시다. 하하 뭐죠 이게? 자연수 P와 Q가 소수인지 X에 대한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X제곱 플러스 8PX 마이너스 무슨 Q? Q제곱이 제로인디 두 근 알파와 베타 모두 정수일 때 알파와 베타의 차이 그 다음에 P와 Q의 합 다 구해와 이런 뜻입니다. 두 근의 합이 정수인지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P고요 마이너스 8P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Q제곱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Q가 소수라는 거죠. P도 소수여야 하고요. 두 근은 모두 정수라고 하셨습니다. 둘이 곱해서 소수의 제곱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Q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뭐를? 마이너스 Q제곱 맞죠? Q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Q가 소수이다 보니까 1 곱하기 Q제곱이거나 아니면은 뭐인 경우밖에 없어? Q랑 마이너스 Q인 경우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네가 Q랑 마이너스 Q라면 어떨까? 선생님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는 근이니까 그냥 한 놈이 양수 한 놈이 음수면 그냥 그대로인 거야. 반대인 경우는 똑같은 경우니까 하나만 보자고. 자 그렇잖아. 네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Q와 Q제곱이거나 1과 Q제곱인 경우밖에 없어요. 물론 얘는 이제 플러스가 누구냐에 따라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1이냐 1 마이너스 Q제곱이냐가 조금 구분이 돼줘야 되겠지. 이건 다르잖아. 이건 다른 거 맞아요. 자,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1에 대쁘면은 두 근의 합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어이구. 그럼 마이너스 8P가 제로인데 P가 제로다? 이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다. 두 번째 경우도 두 근의 합은 Q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8P와 같을 수 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Q가 소수이기 때문에 2 이상의 값이어야 될 거고 너 양수인데 P가 양수 모순이죠. 좌변은 양수인지 우변은 음수더라. 좀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Q제곱 더하기 1인 경우가 마이너스 8P를 만족해야 되겠고 우린 이걸 만족하는 PQ 무슨 PQ? 소수인 PQ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좀 편하도록 Q제곱 마이너스 1은 8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찍으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이랑 5네요. 끝. 자. 아니 뭐 P가 2여야 된다. 그럼 16이니까 17. 곤란하네. P가 3이어야 된다. 24. 더하기라면 25. 5다. 하나밖에 없겠죠. 문제에서 여러 개 구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 있겠지. 선생님 그딴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해요? P가 5고 그러면은 41. 아직 안 되네. P가 7이면 56, 57. 힘들어 보이지 않아? P가 11이면 89. 89 소수긴 한데 제곱수는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이렇게 찾을 건가 하면은 근데 풀이가 조금 완벽하진 못하다. 그지? 그럼 나중에 P 졸라 커지면 이게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풀려면 이거 잘 볼게요. Q 더하기 1 Q 마이너스 1 곱이 8P예요. 친구 근데 P는 소수 아니야. P는 소수야. 그래서 둘 중 하나가 8이거나 P인 경우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진짜요? 8이거나 P 그렇게 되면 돼요? 아니요. 4랑 2P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지. 됐지? 참고로 8이랑 P가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이 합하면 2Q죠. 짝수네? 내가 이걸 8P라고 생각해 줬으면 8과 P의 합이 돼버려야 되는데 P는 물론 2였을 수도 있지. 그 정도는 직접 해보면 되잖아. P가 2라면 아까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소수 P는 홀수예요.
그러면 8을 짝수에다 홀수도 하면 짝수 안 되잖아. 이거 홀수잖아. 그래서 둘이 같을 수가 음수체. 따라서 8과 P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 4랑 2P 들고 오시거나 2랑 4P 들고 오셔서 이제 매칭해 주면 되는데 4인 경우에는 네가 4거나 네가 4인 경우 나누면 Q가 5여야 되니까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또 얘가 4인 경우는 Q가 3이니까 확인해 주니까 안 된다 된다 하시면 되고, 네가 2여야 된다 그럼 자가 2다 그건 안 되고 싶기야. 자 이거 2다 그럼 Q가 3이니까 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저렇게 찾든 적당히 찍어 찾든 찾으니까 P가 3이고 Q가 5였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죠. 두근의 차이 구해봐야 되는데 두근이 뭐였는디? 너와 넙니당. 그래서 Q가 5인 이상 하나의 근은 1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5니까 차이는 26. 그 다음에 여기다가 P와 Q를 각자 더해줘 34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정수이니까 인수분해 빨리 해가지고 찾던지, 이미 하나의 근이 1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Q제곱인 걸 아니까 그걸로 빠르게 확인만 하면 되겠죠. 우악! 떨어지면 안 돼. 따라서 23번. 따라서 23번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다음 23번. 네, 오후 2시에 A는 도서관을 출발해서 학교로 가요. 2시에 학교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백콘이? 자, 하여튼 슬램덩크 보셨어? 꼭 봐라 알겠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근에 아바타도 그렇고 슬램덩크 이건 약간 뭐 제 취향이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보러 가야지. 여친이랑 같이 봤는데 여친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보러 갈 때는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녹화돼도 되겠지 뭐 설마 보겠어. 이런 것도 불안하게 보던데. 자 하여튼 자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에 B는 학교를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전 8시로 바꿔주지. 자 무튼 학교와 도서관을 향해 가는 도중에 서로 마주친 뒤에 A는 20분 후 학교에 도착, B는 15분 후 도서관에 도착이에요. 이 문제는 중3 때부터 자주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활용 문제 중 하나인데,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마주친 뒤 몇 분 만에 도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만나 한 다음에 중간에 마주치고 그 다음에 몇 분 뒤 도착. 거기가 둘의 속도를 표현하는 그 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해두고 문제 접근을 좀 해줘야 됩니다. 볼게요. A가 도서관에서 학교로 갑니다. B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물론 좀 늦게 가요. 늦게. 자 여러분 어쨌든 마주쳤다는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마주쳤다는 거 아니야. 그 둘의 분속이 지금 하나는 A 하나는 B인데 나눠버리면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생기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주쳤어요. 어디에서? 그건 나도 모르지. 하여튼 어딘가에서 마주쳤어. A가 출발하고 나서 B가 나중에 오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근처에서 마주쳤지 않을까요? 물론 A 놈이 졸라 느려 터져가지고 맞나? 느그다이 걸어오는 인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A는 20분 뒤에? B는 15분 뒤에? B가 좀 빠른가 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마주쳤다 칩시다. 됐죠? 마주쳤다 쳐요. 남은 거리를 어떻게 보지? 몰라. 맞지? 남은 거리를 몰라. 그래서 남은 거리를 제가 x로 잡고 전체 거리를 뭐 하나 있을 때 이걸 a-x로 잡을 건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거리를 아니다 이건 미안해. 나는 전체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괜히 이렇게 하면 문자가 또 섞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A 속도 그대로 쓸게. A가 걷는 속력 분속 A였지. 분속 A. 20분 후에 학교에 도착한대요. 20분 후에 학교에 도착. 자, 다시 마주쳐. A는 1로 갑니다. A 1로 가요. 20분 뒤에 학교에 도착. 따라서 20A라는 거리가 도서관, 마주친 장소. 마주친 장소를 뭐라 부르지? 접선 장소. 접선한 장소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20A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20분 동안 분속 A로 갔으니까. 자, B는요. B는 어쨌든 마주쳤잖아. 우리 지금 마주쳤잖아. 마주친 장소에서부터 도서관까지 마주 갈 때 그 15분 후에 도서관 도착인데 B의 속도를 B라고 했으니 15B가
B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뭐 하여튼 15B가 저 도서관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접선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 접점? 모르겠다. 자, 잘 봐. 마주칠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실제 A는 15B라는 거리를 A라는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겠죠. 이게 A가 접선 장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걸린 시간. 됐죠? 자, 이거 이해돼요? A가 접선 장소까지 가는데 도서관에서 접선 장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B는 몇 시간 걸렸게요? 실제로 20A라는 거리를 B라는 속도로 가면 되죠. 근데 둘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B가 A보다 20분 뒤에 출발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어? 진짜 A가 뭐 한 30분 걸으면 B는 10분 만에 갔다 이거잖아. A에 걸린 시간이 B에 걸린 시간보다 뭐야? 20분만큼 크다라고 해서 2시간이 갔다라고 두면 되겠죠. 아니면 A의 전체 걸린 시간과 B의 전체 걸린 시간을 비교했을 때 둘의 차이가 20분인 거니까 너한테서 너를 빼면 20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예를 들어 A가 30분 정도 걸렸을 때 B는 10분 만에 간다는 거잖아. 따라서 A에 걸린 시간이 B에 걸린 시간보다 20분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세팅하면 되겠어. 제가 처음에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전체 거리가 보통 있는 그런 유형이면 거리를 기준으로 만들면 식을 문자 X 하나로만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거리가 전체 거리가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속도, 속력 기준으로 문자를 그대로 잡아 쓰기로 하고, 자, 항상 마주친 장소에서부터 이후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마주친 지점에서부터 마저 갈 때 몇 분? A는 20분 만에 갔으니 접선 장소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20A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B는 접선 장소에서 도서관까지 15분 만에 갑니다. 따라서 15B가 거리이자, 그러면 실제 거리가 정해졌잖아. 그럼 A라는 친구는 처음에 도서관에서 접선 장소까지 갈 때 15B라는 거리를 A라는 속도로 갔을 거. 이게 걸린 시간이죠. B는 좀 쓸까요? 학교에서부터 접선 장소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20A라는 거리를 B라는 속도로 걸어갔고, 이때 걸린 시간의 차이가 20분만큼 나더라. 문제가 두 개인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A분의 B만 구해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를 X라고 하시면 15X는 너 뭐야? 역수지롱. 그래서 X의 20 더하기 20입니다. A분의 B를 X라고 했으면 너는 역수지롱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2차 방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 양변에 X 하나씩 곱할까? 15X 제곱은 20 더하기 20X. 와, 너무 어렵잖아. 5로 나눌까요? 자,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제로. 인수분해 되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딱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는 속도의 B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분의 B는 2라는 B를 가진다. 그럼 거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둘의 속도의 B가 2대 1, 1대 2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으잉? 생각이 오래 걸려버렸네. 자, 스텝 3 그래도 한 2문제 정도 풀고 잠깐 끊었다가 갈 건데, 뭐 풀까 친구들? 다 풀까 이것도? 저번에 2번이랑 제가 5번 풀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마저 하는 게 맞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5번 또 빠르게 그냥 설명 다시 한번 정리만 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1번, 2번 하고 좀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두루루룽.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의 두구는 두루루룽 이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제로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라는 개수가 살짝 바뀌어 있는, 이게 뭐 BX구나. 미안. BX 마이너스인 거죠. BX 마이너스 2라는 식은 감마와 참고로 이거 델타라 부릅니다. 델타. 되게 팔같이 쓰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길게 써서 쓰는 게 좀 더 나름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부르고, 또 뭐 있냐? 오미크론? 뭐 이런 것도 있었나? U도 있잖아. U. 이게 U 맞나요?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기호들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과학 배우다 보면 가끔 보게 되겠고, 과학 같은 건 안 할 건데요. 하시면은 뭐 괜찮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봐봐. 알파랑 감마 더한 걸 가르쳐 주셨어. 알파랑 감마 더한 거는 얼마? 2 플러스 2i지롱. 어쨌든 둘 중 하나의 허근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두 근 중 하나의 허근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마. 왜 그래? 분필을 어떻게 이렇게 딱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너무 강의대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책을 분필 위에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 이전 버머에서는 그렇게 놔둬가지고 좋았는데. 그래서 분필을 여기 놔두면 되는데 이러면은 끼우개를 쓰는 의미가 없잖아. 손이 다 베린단 말이야. 뭐 대부분 쌤들은 다 하던데 전 싫어요. 겨울 추운 날 찬물에 손 씻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놔두는 게 제일 편하고 좋기는 한데 매일 닦는 성실함 그런 게 있었으면 강사 안 했다. 알겠지? 자, 잠깐 왜 끄덕거리세요?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뜻이야? 장난입니다. 강사도 성실해야 되지만 제가 매일 무언가를 완벽하게 챙길 정도로 성실한 인간이었다면 좀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 자, 봅시다. 알파 더하기 감마가 2 더하기 2알파인데 2i인데 어떻게 하지 이걸? 잘 생각해보자. 자, 둘 다 허근일 가능성도 존재는 해. 자, 근데 그거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판별식으로 확인해보자고. 너는 4 빼기 4a예요. 아, 몰라. 너는 확실해. 비제곱다. 이게 8입니다. 너 양수예요. 무조건. b가 실수는 맞으니까 b제곱은 0 이상이고 8 이상의 값, 즉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너희들이는 실수다 이 말이에요. 감마가 확실히 실근임을 확인했으니 이제부터 알파님께서는 허근이 되셔야겠고, 알파가 허근이세요? 그럼 베타씨도 알파바예요. 그냥 문자는 줄일수록 싸비득이니까 베타 친구는 이제부터 알파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감마가 실근임을 확인했으니까 알파는 2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2i라고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여전히 너는 실수 부분이고 네가 허수 부분이 되겠네. 그럼 우리의 켤레복소수라는 베타씨, 알파바씨는 너한테 바를 붙이면 되니까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입니다. 따라서 너희 둘이 가지고 이제 뭐야? 합과 곱! 지려가지고 이제 그 감마랑 이제 그 찾아오면 되겠어. 합은 얼마요? 2배 2 마이너스 감만 D. 그것이 얼마다? 2더라. 따라서 감마가 1인 거를 체크해버렸다. 이 말이요. 곱은 얼만디? 알파 베타인디. 2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이 말이요. 근데 감마가 1이라고 하셨거든? 1 더하기 4. 5가 되는 것이고, 5가 참고로 A죠. 따라서 A의 값은 구했습니다. 이제 B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감마가 1이네? 감마가 1이라니까? 내가 1이야. 1은 나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 B는 1입니다. 의잉 델타는 안 구해요. 구하고 싶으시면 구해보세요. 이래 구해도 됩니다. 두 근의 곱이 또 마이너스 2니까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네.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1. 이렇게 정리돼도 되고. 됐죠? A는 5였고요. B는 1이었으니까 제곱의 합은 26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쓱싹 2번을 보면, 자, 저번에 설명했던 거를 이어서 조금 정리만 깔끔하게 해볼게요. x 더하기 이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가우스 x 전체의 제곱 18이지롱. 그때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고 했고, 우리 x라는 자기 자신에서 가우스 x를 뺀 이 친구를 뭐라 부르기로? x의 소수 부분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즉 결론은 x의 소수 부분 0. 얼마니까 제곱해봤자 0. 얼마다 이 얘기야. 따라서 x제곱이 17. 얼마. 확실한 건 뭐야? 조금 이거를 조금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가우스 x의 제곱은, 제곱의 위치가 좀 이상한데? 0 이상 1 미만입니다. 너의 범위는 18 마이너스 x제곱이므로 우리가 x제곱의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18보다는 작거나 같은 친구가 17보다는 커야 함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루트 17과 루트 18 사이에 존재하셔야 되니까 x라는 분도 4점 얼마 얼마 수준이지롱 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x의 가우스 값은 4여야 되는 거예요. x의 가우스 값은 4다. 그랬어. 4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8이 되시는 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18이지롱. 옆으로 넘겨가지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요.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x는 4점 얼마 얼마니까 2 더하기 루트 5지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3번 하나만 더 보고 오실까요? 자. 왜 눈을 찌푸려? 눈을 왜 찌푸려? 자. 3번.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싶어서 그냥 흐름이 끊기기 전에 보자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알파랑 베타래. 이게 근이래. 근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둘이 곱해서 음수래. x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8b였던 것 같은데? 맞나? 마이너스 8b는 0이 두 근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하나의 근이고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 곱한 것도 또 하나의 근이래.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여러분 얘를 계속 쓰는 게 좀 지치니까 제가 적당한 K다라고 둘게요. 네, 됐죠?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자, 얘는 확실하지? 알파 베타의 그냥 절대값인데 우리 알파 베타 음수인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여야 되고 알파 베타는 B거든? 어머 B야 B. 그래서 너 뭐야? 마이너스 B야. 됐지? 자, 여러분 K랑 마이너스 B가 두 근이에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K-B인데 띠딩 4A-B여야 되겠고 근데 K가 4A로군요.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K 곱하기 마이너스 B의 값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B여야 돼. 선생님 K는 마이너스 4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고 왜? 마이너스 8이겠지. 자, 그렇지. B는 0 아니니까 음수니까 약분하시면 K가 8이구나. 마이너스 8이 아니라 K는 8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왜? 이것도 소거하면 되잖아. 그래서 K는 4A, K가 8이라면 A는 2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K다라는 거죠. K는 8인 거 알잖아. 맞아. K는 8이다. 참고로 둘이 곱한 알파 베타는 B인데 이거 구하고 싶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저걸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좋았어요. 이거 봐봐. 아까 했던 설명 기억나? 부호가 다르다며. 그럼 두 근의 차이가 8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두 근의 차이가 8만큼 난다. 좋았어. 그걸 나 이해 못했어. 바보야? 이해 좀 해줘. 자, 두 근의 차이가 8이다. 이해했으면 왜 이렇게 살짝 잘리지? 자, 두 개의 차이가 8이란 거 이해했으면 차이의 제곱은 또 합해가지고 뭐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고. 자, 저는 그래요. 이해 못했을 수도 있죠. 이거 바로 제곱할게.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는 오케이.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이게 뭐야? 이게 B야. 근데 이거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이 6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제곱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B니까 마이너스 4B가 64가 되도록 B를 마이너스 15구나 라고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둘이 곱하라고 했나? 마이너스 30이고요. 선생님, 저는 두 근의 차이 이 자식아. 차이 괄호를 치면 어떡해. 자, 두 근의 차이가 8인 거 이해했어요 하시면 이거 제곱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은
저기 있는 식에서 차이의 공식을 써도 되겠고, 그건 이제 뭐 본인 선택해서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다. 5분, 10분 쉬었다가 그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